정치권의 여전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날카로운 분석으로 잘 맞추고 있는데요. 김신혜 씨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네. 고생 많으셨어요. 예. 예, 지난번에 아주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된 거 우리가 안도의 한숨을 쓸어내렸는데, 자, 네. 이제 앞으로가 또 이제 걱정입니다. 네. 자, 지금 돌아가는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전 일단은 당원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하, 그렇지.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힘없는 당원, 힘없는 우파 국민이 아닙니다. 어허. 윤석열 탄핵을 겪으면서 우리는 단단해졌고요. 예. 이분 뒤에 땅이 굳는다라고 오늘 김문수 후보님이 예. 가락시장 외치셨어요. 예. 고통 속에서만 강인함이 생겨서 일단 가장 중요한 우리 35%이 국민들, 우파 국민들이 아주 단단해지고 강력하게 나서는 힘이 되었다. 이걸 보여준 주말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게요. 예. 자, 네. 이제 그러면 이제 뭐라 그럴까? 살짝의 그 앙금 같은 건 있었는데 잘 네. 봉합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한덕수 제가 그랬잖아요. 한덕수는 김문수 후보님이 구워 삶을 거라고. 아, 글쎄요. 다 이렇게 끝날 거라고 이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그냥 되신 거고요. 예. 그 표도 이제 없는 거고 예. 이제 남아 있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전략들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22일 게임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22일 동안 어쨌든 최종 승리를 위해서 눈 감을 건 감고 또 속 아린 거는 아리고 이렇게 이제 여러분 마음을 또 다잡고 가셔야 되는데 예.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 선임은 아주 묘수다. 저는 묘수라고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저는 왜 한동안 김용태 천하용인 우리가 많이 비판하고.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저는 김용태를 송파에서 제가 선거 나왔을 때부터 봤던 사람이고요. 일단 김용태란 사람은 네. 천하용인, 왜냐면 그쪽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왜냐면 인물로 따지면 그냥 착한 청년, 잘 몰랐던 청년입니다. 시작은. 왜냐면 세월호를 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바른미래당에 입당을 해서 청년정치학교 출신으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제 이준석이 하나 제가 보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싫어하지만 장점 하나는 은근히 사람을 잘 봐요. 착한 사람 자기 옆에 둡니다. 자기한테 유리하고 착한 사람.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발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송파에서 선거할 때 봤었는데 일단 예의가 발라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착한데 와서 보니 천하용인이 언제 해체가 됐었냐면요. 2023년 12월 26일에 해체가 됐습니다. 예. 그러면서 천아용인이었잖아요. 근데 네. 마시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 회복에 좋고요. 이봉규 TV 단독 혜택입니다. 2+1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 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허은아가 아잖아요. 아가 빠졌고 지금 이제 아랑은 왼수가 됐죠. 네. 예, 왼수가 됐고 이 김용태가 잔류를 하면서 천인이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천하람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준석과의 천하람은 뭐 많은 범죄 공동체니까요. 네. 뗄래야 뗄 수 없고 이기는 그냥 어차피 그래봤자 구의원 깜입니다. 네. 그래서 천인 공로하는 사람만 남았다. 천하용에서 아와 용 빠졌어요.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준석의 전략은 뭡니까? 이번에 이준석은 단일화를 절대로 안 할 거예요, 여러분. 네. 보시면 22일 동안 서로의 장사와 서로의 계산이 남은 겁니다. 그럼 이준석은 다음 차기 대권 무조건 보수로 나올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정당 창당한 거고 국회의원까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지금 명태균 사건부터 오만 거에 자기가 다 속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멘탈 붙잡고 가는 것은 자기의 몸값을 올리고 향후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남은 게 없어요. 그러면 이번에 목표는 22일 동안 최대로 지금 이 좋은 기회,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까면서 계엄이 됐고 이 당이 윤핵관이 이따위잖아 하면서 이제 자기 몸값 뜰 것만을 기대하고 있는 이번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오늘이 이준석 몸값이 뜨는 날이에요. 근데
김문수 후보님 주변에 지금 브레인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네, 제가 왜 묘수라고 말했냐면요. 리더십이 지금 이 당의 리더십이 바닥을 쳤거든요. 얼마나 많은 자들이 배신을 때리고 한동훈이 당을 해체하면서 당 안에 있는 많은 당직자들, 의원들, 기회주의자들, 한동훈이 임명하고 공천 줬던 자들, 우리 어디 가지 뭐 쓸만한 국회의원이 솔직히 있습니까? 네. 다 개혁의 대상인 자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의총때 보세요. 네. 김문수 후보 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막 이러다가 나가니까 맞고 지들이 별짓을 다 하잖아요. 네. 앞으로 사실은 미안한데 이번 대선까지만 국회의원들 써먹고요. 다 교체될 국회의원들입니다. 우리는 국민들은 걸 봤어요. 그러면 그 개혁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그게 일단 남아있고요. 그 다음 뭐가 남아있냐. 이 신상필벌을 해야 됩니다. 신상필벌. 네. 신상필벌이 이 리더십을 만드는 첫 번째 일입니다. 그 신상필벌의 1타가 의인 김용태, 간첩 박수영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자 말씀을 드릴게요. 박수영 의원은 한반도 선진화재단, 저는 한반도 선진화재단 같이 이제 활동도 조금 했었는데요. 박세일 의원, 박세일 전 국회의원 아시죠? 네. 네, 박세일 의원의 사실은 키즈로 나경원 의원도 박세일 의원이 픽업을 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서울대 고 라인 박수영은 거기서 이제 위원장 대표까지 시킵니다. 근데 박수영이 누구냐? 김문수 지사의 경기도 부지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7년 동안. 네. 그리고 이번 캠프에 와서 입에 혀처럼 굴면서 모든 정보를 밖에 빼서 이 판을 짠 게 박수영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박수영 의원이 그렇게 뒷판을 짰고 사실은 우린 윤상현 의원 좋아하지만 아니 잠깐만 뒷판을 짰다는 게 뭐예요? 한덕수 쪽 지금 이 권영세와 이게 그냥 권영세만 한 게 아니고요. 네. 박수영이 정보를 갖다 나르면서 지금 김문수 이런 상황이 이렇게 하면 된다. 김문수 이렇게 간첩은 여러분 활동할 무슨 활동인지 아시죠? 자, 이제부터 누가 간첩인지 누가 의인인지 누가 첩인지 누가 와서 입에 혀같이 굴면서 꽃뱀인지가 다 하나씩 밝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밝혀졌고요. 그러나 대선은 22일 남은 거예요. 네. 이미 그런 간첩들이 짜그러들었습니다. 할 말이 없고요. 지들이 7년 측근이면 뭐예요. 이번에 딴짓을 하고 밖에다가 김문수 칼 꼽는 일을 했던 게 박수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가 됐어요. 여러분 뭐 이건 더 중요한 정리가 아니고, 됐어요? 네. 정리가 됐죠. 네. 본인이 깨갱이죠. 모두가 아는데 간첩인 걸. 저도 아는데. 자, 그래서 예, 그렇고요. 예. 그런 자들도 열심히 할 겁니다. 신상필벌의 목적은요. 자기가 내가 배신했고 끝났네 하는 애들도 대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가 승진해서 밀리는 거 알고 잘리지라도 않으려고 기를 쓰고 합니다. 자, 선거는 기를 쓰고 하면 돼요. 자, 김용태가 무엇을 했냐. 비대위원 모든 사람들이 다 한덕수여야 된다면서 김문수를 죽이고 까고 난리를 칠 때 끝까지 소신 있게 김문수 저는 한덕수 반대입니다. 원리 원칙에 어긋납니다라고 끝까지 주장하고 외치고 혼자 외로운 싸움을 했던 국회의원입니다. 네. 신상필벌의 관점에서 믿을 신 상줄상 반드시 필 벌할 벌입니다. 네. 자, 반드시 벌여야 할 사람들 명단이 나오고 있고요. 권영세 일단 1차 벌이 간 거고요. 네. 권성동 의원은 무릎을 꿇었을 거예요.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왜냐면 권성동은 어쨌든 검사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김문수 후보님 분명히 소통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러면 자기는 권성동은 여기서 더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원내는 자기가 반장처럼 장악을 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자기도 접을 건 접고 도울 건 돕고 하기로 서로 됐기 때문에 이제 그냥 권성동 목에 개 줄을 찬 거거든요. 네. 예, 그러면 권성동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끌고 가는 거고 개혁의 에너지는 이들과 속하지 않고 이들한테 한번 덤빌 수 있는 사람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지금 국회의원 중에 단 한 명도 없어요. 그게 김용태가 된 겁니다. 이게 국회의원들이 반성해야 될 일이에요. 김용태 의원 정도가 지금 그들에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했던 친구예요. 그러면 제가 김용태 의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까지. 왜냐면 보수는 그냥 2023년 사건에서의 뭐 이거 이준석하고 친한 거 아니에요. 지금 패널도 나와서 이러고 있어요. 좀 공부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또 하나는 천하용인 때 이준석 똘마니로 들어와서 뭐 그거 잠깐만요. 그것도 있지만 윤 대통령 쫓아내는데 앞장선 사람이 또 김용태거든. 김용태는 거기까지 안 했습니다. 김재섭이에요. 김재섭과 김용태예요. 김용태도 12명 투표할 때 들어갔잖아요. 김용태는 그때는 아마 중도 같은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투표했잖아요. 김용태가. 근데 여러분이 개헌 반대하는 투표를 김용태가 한 사람이에요. 그거는 있어요. 하여튼. 그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좀 반대 의견이 있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그건 당연히 뭐 자기 정치적 성향을 다 없앨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스타를 만들고 띄우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22일 선거인데요. 선거 이미지 선거예요. 이미지 선거고 어쨌든 모든 뉴스와 모든 화면에 여기에 누가 옆에 같이 함께하며 이 에너지를 누가 보여줄 것이냐? 김재섭을 놓겠습니까? 누굴 놓겠습니까? 그렇지. 지금 김용태 의원은 그냥 적당하게 배신하지 않을 그 정도 카드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준석의 그 팸코에 이준석 싫어하는 사람들이 김용태 엄청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래요? 진짜 배신했다고 난리예요. 2023년부터 지금까지도 욕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아주 그거를 꿋꿋이 견디는 친구고 저도 한번 카톡을 보냈어요. 오해해서 미안하다. 진짜 우리 우파를 위해서 싸워달라 했더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고 예의 바른 청년인데 왜 이 김용태는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까지 이준석처럼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도 되냐면 포천입니다. 여러분 포천이 어떤 곳입니까? 포천 가평은요. 제가 거기 맛있는 그 감자탕집이 뼈다귀 해장국집이 있어서 가끔 가는데 그 우파예요. 거기 포천. 거기는 찐 애국자예요. 찐 애국자. 우파 포천. 네, 찐 우파입니다. 그래서 그냥 동네에 다 찐 우파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당선이 되고 한 번 더라도 국회의원을 하려면 거기서는 요만큼의 배신도 용납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김용태는 이미 지역구민 여러분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이 왕이에요. 그렇죠. 자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김용태는 이제 이준석의 2차도 못 꺼냅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포천에서 바로 퇴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김용태라는 사람의 역할은 이준석보다 젊다. 그쵸? 이준석 그리고 이준석은 그 싸가지론에 그 프레임이 씌여 있잖아요. 김용태는 예의가 바릅니다. 그리고 착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지금 요번에 의리를 지켰잖아요. 물론 전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까지 모든 사건에서 완벽한 청년 정치인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청년 정치인이 있었으면 이 우파가 이렇게 됐겠습니까? 그런 청년 정치인은 애초에 키우지도 않고. 근데 김문수한테는 의리를 지켰다 이런 얘기네요. 김문수 후보한테는 의리 지킨 건. 김문수 후보랑은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고요. 올바른 거예요. 이거 밤에 이게 쿠데타가 뭔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거 아닌 거에 대해서 아닌 것을 말하는 사람이 개혁을 할 수는 있는 겁니다. 거기까지의 역할은 있을 거고요. 이준석하고도 물론 뭐 지금 좋은 사이가 아닌 상태로 서로 결별은 됐지만 중요한 거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전쟁 속에서도 저쪽에 보좌관 전화번호라도 하나 갖고 있잖아요. 무슨 일이 났을 때 협상을 하든 뛰어가든 뭘 할 수는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우리 쪽에서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왜냐면 이준석이 22일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럴 때 정보도 알 수 있고 또 많은 뭐 어떤 류의 협상도 가능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우려하는 상황 정도의 상황은 저는 벌어지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러나 이제 이준석이 22일 동안 또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2일 동안의 이준석은 왜냐하면 여러분 저는 어떻게 보냐면요. 결국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35%의 표는 이제 확보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단히 우리끼리 뭉쳐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전에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청바지 입겠다. 그리고 홍대로 가겠다고 했을 때 만약에 이 35%가 박근혜 대통령을 강렬하게 지지해주지 않았다면 청바지 입으면 됐어 나 5% 빠져날 거야 나 7% 나갈 거야 라고 하는 순간부터는 당선이 어렵습니다. 근데
그 35%가 그래 가 청바지 입어 그래 우리 서운해하지 않을게 저기 홍대로 가서 한껏 마음껏 해보십시오라고 지지해줬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우파 국민 또 우리 많은 진짜 애국 진영 우리 분들에게 이제 김문수 후보가 그 나머지 7% 8%를 이준석의 표를 가져와야 합니다. 그때 짜증나는 것도 조금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김문수 후보님은 당원을 배신하고 애국 진영을 배신할 사람은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믿어줘야 되거든요. 아, 그거는 뭐 확실하지. 일생을 네. 뭐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예. 그러다 보니 이 이준석의 갖고 있는 지금 별표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이준석은 이제 뭐에 당면에 있냐? 요번에 15% 못 넘으면 보전을 못 받거든요. 네. 그냥 끝이에요. 일단 그리고 일단 끝이 아니라 돈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은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사실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기 몸값을 올려서 수많은 언론 플레이를 해서 어디까진 가려고 할 텐데요. 거기에서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될 제가 진짜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22일만 해주셔야 되는 게 우리 이제 어르신들부터 40, 60대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집에 애들이 있습니다. 그 애들이 지금 그 표거든요. 네, 20대 얘기하는 거야? 20대? 20대, 30대, 네. 4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70대 부모님들은 40대 자녀도 지금 그 표들이 이재명 찍겠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국어학원 강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위례에 있는데 우리 위례에 있는 부모들도 그냥 이재명 싫어도 이재명 찍겠대요. 생각보다 여러분 그 자녀들이 많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22일 동안 이제 설득하셔야 돼요. 엄마가 한 번만 부탁이야. 뭐 미역국 끓여다 주시든 김치를 해 먹이시든 예. 엄마가 한 번만 부탁. 왜냐면 여러분 별거 아닌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지지하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가 아니라 이번에 자식들하고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이 당원 이 쿠데타 지금 권성동 쌍권이 했던 이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부모님들 60, 70대 부모님들이 전화 안 하던 자식들한테 전화를 그렇게 하셨대요. 아파 기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가 전화 나한테 안 하는데 맨날 태극기 집회 가고 이러는데 왜 전화를 했지 하고 받아보니까 야 너가 한번 들어봐. 좌파인 네가 한번 들어봐 이러면서 기자들한테 전화를 해요. 야 이게 김문수를 이렇게까지 패댕이 치고 이게 네가 좌파인 네가 생각해도 말이 되니? 한닥수 드리려고 이 난리를 치는 게 이러면서 부모님들이 전화를 하셨대요. 그래서 좌파인 자녀들이 엄마 내가 좌파이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랬더니 단일 대우가 됐다 그럽니다. 예, 20, 30대가요 이미 잘 많이 깨어나 있어요. 네. 예. 20, 30대도 많이 많이 깨어나 있죠. 윤석열 윤심으로 지금도 홍대 앞에서 뭐 건대 앞에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이 표를 더 가져오는 것이 지금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또 많은 것들을 이르간 하고요. 김용태는 약간 눈 감아주시기를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 김신혜 씨도 이제 어떻게든지 김문수가 이겨야 되고 우리 이재명을 막아야 되니까 그냥 눈 감아달라 그러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야 진짜 제발 잘해주길 바랍니다 김용태. 석고대죄는 안 해도 이준석과의 그거 아주 깔끔하게 우려하지 않게 좀 행동으로 보여주시길 바라고요. 김문수 후보가 잘 이끌어 갈 겁니다. 아이고, 야.